자, 그래서 오늘 얘기할 주제는 피임법과 관련해서 왜 청소년은 기능성 콘돔을 사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얘기할 피임법은 자연주기 계산법인데 가정 시간이나 이제 보건 시간에 많이 배우는 피임법이죠. 콘돔하고 주례사정법하고 같이. 자연주기 계산법은 여성의 배란일을 기준으로 배란일 이전 5일, 배란일 이후 2일 정도 동안 성관계를 맺지 않는 건데요. 배란일 이전 5일은 이제 정자의 생존 기간이 5일이기 때문이고 배란일 이후 2일은 난자의 생존 기간이 2일이기 때문인데 정확하게 이것을 안전한 피임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산부인과 전문의께서는 자연주기 계산법은 피임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다른 피임법에 비해 임신할 위험성이 높은 피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생리 주기가 아무리 규칙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한 번씩 불규칙할 수 있고 그 불규칙한 기간에 혹시라도 성관계를 맡게 되면은 임신할 위험이 올라가거든요. 임신할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피임법입니다. 지뢰사정법은 성애를 하는 도중에 사정 직전에 이제 남성기를 여성기에서 빼내서 사정을 하는 방식의 그 잘못된 피임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성공률이 7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100명이 만약에 이 방법을 사용했다면 22명은 임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피임법에 비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위험하죠. 근데 이게 보건책이랑 가정책에 올라가 있잖아요. 지뢰사정법이 피임법 중에 하나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니까 졸업한 지 꽤 됐으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이후로 교과 과정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사라졌는지. 확실한 건 마지막 성교육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얘기하길 자연주기 계산법과 지뢰사정법은 시도하지 말고 이걸 피임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피임법이라고 배웠지만 피임법이라고 할 수 없는 도전이다? 도전이다 뭐야? 피임법이라고 할 수 없는 피임법이라고 얘기를 하면 모순이잖아요. 피임법이라고 할 수 없는 도전이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피임법은 제 생각엔 콘돔이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 간편하기도 하고 그 다음 제일 많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콘돔을 씌우는 방법을 보여드릴 순 없고 유튜브나 그런 데 많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군요. 근데 이게 콘돔을 제대로 착용하면은 확률이 98%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 2% 실패한 2%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착용법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라는 자료나 뭐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거꾸로 씌웠다든지 공기를 안 뺐다든지 그런 부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 사용 도중에 그런 잘못된 사용법으로 인해서 찢어졌다든지 아니면 뭐 그래도 그게 공산품이기 때문에 불량품인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관계가 끝난 이후에 콘돔 안에 물을 넣어서 물풍선 만들듯이 해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한 후에 만약에 샌다고 하면은 바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으러 가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의사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피임법은 2개 이상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방법이든 완벽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2개 이상 사용하는 게 확실하다.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다른 하나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2개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의사들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잠깐 더 짚고 넘어가자면 완벽한 피임은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죠. 저번에 얘기했던 게 떠오르네요. 뭐죠? 여성들은 성모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성들은 성모 마리아가 아니죠. 최근에는 다양한 피임 시술이 많이 알려졌는데 이제 미레나라든지 임플라논이라든지 루프 시술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거고 이제 간단하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루프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이 구리 루프를 자궁 내부 안에 넣어서 구리 루프에서 나오는 그런 이온 같은 것으로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자궁 내부 혹은 질 내부의 점맥을 변화시켜서 정자가 이제 난자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피임 방법입니다. 비용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고 피임 실패율도 약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속기간도 3년에서 5년 정도인데 미레나 시술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미레나는 자궁 내에 삽입한다는 점에서 루프랑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물리적인 방법인 루프와는 다르게 호르몬을 분비해서 자궁 경부 점액의 점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화학적인 방법인데요. 점도가 증가한 점액에 이동을 방해받은 정자가 수정될 확률을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이 만약에 됐더라도 삽입한 미레나가 자궁 내막을 위축시키거나 억제시켜서 착상이 어렵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지속 기간은 5년 정도고 그다음에 피임 실패율도 1%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플라논 같은 경우에는 미레나하고 루프가 자궁 내에 삽입하는 피임 기구라면 자궁이 아니라 팔 안쪽에 장치를 이식하는 피임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미레나랑 비슷하게 호르몬을 분비해서 이제 배란을 억제하고 그 자궁 경부의 점액을 끈끈하게 해서 정자가 자궁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임 실패율은 1% 정도 되고요. 지속기간은 3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레나, 임플라논, 루프 같은 경우에는 각자 자신에게 맞는 피임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에게 가서 자신이 시술이 가능한지 혹시라도 질병이 있거나 그런 식의 자신이 정한 피임 시술에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제 의사랑 상담 후에 그 다음 시술을 진행하시는 게 좋고 당연하지만 그리고 피임 시술 이후에도 부작용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제대로 부작용 같은 경우도 잘 알아보신 후에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유튜버 중에 한 분은 이제 미레나 시술을 받고 이 경과를 이제 브이로그 아니면 인터뷰 하는 형식으로 찍어서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도 찾아보시면은 자신이 무슨 시술을 받았고 어떤 식의 부작용이 있었고 아니면 부작용이 없었고 뭐 어땠다라는 그런 식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채널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게 여성 경부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보건 시간에 배우긴 하는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 걸로 보아 그렇게 제대로 잘 배우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성경부 피임약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은 어떻게 약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얼마 동안 약을 먹는 것을 쉬어야 하고 부작용은 어떻고 이런 식의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후피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금 아까 얘기했을 때처럼 콘돔이 터졌거나 혹은 경부피임약을 먹는 과정에서 약을 먹는 시간을 제대로 못 지켰거나 하는 불안한 경우에는 이제 응급실이나 이제 산부인과 같은 곳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읽었던 책에서 보면은 몇몇 국가에서는 사후피임약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처방전이 없으면 사후피임약을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에 들려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이후에야 사후피임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을 하라고 하는데 24시간, 48시간, 72시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응급피임약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피임 확률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콘돔이 터진 것을 확인하였거나 아니면은 약 먹는 것을 까먹었거나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바로 그 즉시 사후피임약을 구매해서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여성 경부 피임약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남성 경부 피임약이 개발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남성 경부 피임약을 찾아보기 힘들고
남성 경부 피임약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사업적인 면으로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인터뷰를 보았기 때문에 조금 더 남성 경부 피임약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한 시술 말고 외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정관 수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난간 수술. 정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작게 절개를 해서 이 부분에 정관을 꺼내서 이거를 묶어서 다시 되돌려 놓거나, 아니면은 정관을 잘라서 그 끝부분을 묶어서 넣는다 그러니까 뭔가 좀 표현이 이상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정자가 이동하는 그 통로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정관 수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난간 수술이 있는데, 이 난간 수술 같은 경우에는 남성기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조금만 절제해서 한 10분 정도면 된다고 하거든요, 수술을 하는. 근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안쪽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복강경을 사용하던가 아니면 개복을 해야 돼서 훨씬 오래 걸리고 회복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몸의 부담도 크죠. 그래서 이 두 방법이 성공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졌다면은 영구적인 피임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술을 받고 나서 임신이 되었다는 사례들이 수차례 보고되었기 때문에 완벽한 피임법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안전한 성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따.